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하는 말로 제가 의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판이 뒤집힐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 최후 진술을 남겨놓고 있죠. 무제한 허용한다 그럽니다. 말은 무제한이지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겠죠. 뭐 그 이상도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여기서 모든 걸 쏟아내겠죠. 그런데 마침 어마어마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바로 이 건이죠. 공수처가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말이죠. 영장 쇼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법원에서 저 법원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마어마한 농간을 부렸다. 이런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게 벌써 한 달여 전에 이슈화 됐었잖아요. 그때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이걸 거대한 정점화에 성공했다 그러면요. 대통령의 현재 상황도 많이 좋은 쪽으로 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론도 훨씬 더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물론 상당히 좋은 쪽으로 오고 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죠.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아쉽다. 너무도 지금 화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런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보수 언론들이 해주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걸 묵힌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소재를 대박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반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최강의 변수였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 묻힌 상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사이에 벌써 탄핵 재판은 거의 다 끝나버렸어. 이 뭐 이슈가 터졌을 때는요. 탄핵 변론이 뭐 거의 이제 초기 무렵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8인의 헌법재판관들 결국 이 8명으로 이제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만역 이슈는 이제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 만역 이야기는 이제 잘 안 꺼내잖아요. 그래서 만역 그 변수는 사실상 접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라고 있죠. 검사 출신. 굳이 9명 필요 없다 그러더군요. 8명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무슨 이야기입니다. 만역을 계속해서 저들이 임명하려고 하면요.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 6명을 못 맞췄다라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만역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지금은. 그냥 형식적이지. 이거는 달리 말하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이 판을 뒤집어야 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4대4 나올 것이다. 5대3 나올 것이다. 아무리 못 되어도 물론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최소한 의인 3명은 있겠지. 공의로운 3명 정도는 있겠지라고 희망은 할 수 있지만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현재의 분위기를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터졌습니다. 어차피 부정선거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데 여기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는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어요.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아무리 끄집어내고 싶어도 기각. 그러니까 그건 변수가 못 되는 거야. 그냥 없어. 그거는. 없는 상태로 지금 재판을 했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대변수가 터진 겁니다. 공수처, 윤척, 영장 기각 난타전, 관할 법원 구속 적법성 공방. 자, 이제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제 받아가지고 이슈화하느냐, 정쟁화하느냐. 여기에 이제 사활적인 어떤 결과가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물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척 공수처 중앙지법 윤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영장 대상 윤미 포함 통신영장은 청구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당시 꼼수를 부린 겁니다. 미리 떠본 거예요. 중앙지법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구속영장 이전에 다른 걸로 일단 두드려 본 겁니다. 문을 똑똑똑 노크를 해봤는데 기각되는 걸 보고 여기는 안 되겠다. 중앙지법은 안 되겠다.
그 몇 개 던져본 거예요. 전부 다 기각 나오자 하나 서부지방법원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서부지방법원 출신 중에 여기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임명이 안 된 아직 이제 임명 보류 상태이죠. 마한혁.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서부지방법원 출신이잖아요. 바로 직전에 불과 직전에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 정계선 거기에 거기에 부장 판사로 있던 마한혁입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카르텔이 있다라고 봐야죠. 짜고 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때 공수처도 일단은 관례대로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넣어봤는데 아웃되자 기각이 되자 그쪽으로 달려갔다라고 봐야죠. 그 사이에 어떤 모종의 공작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들죠.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25일이죠. 이게 전국을 이제 판을 뒤집어 엎을 마지막 분수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히든 카드가 있다면 그때 아마 터질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도 저는 있을 것으로 봐요. 헌재는 다루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고급한 내용도 좀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정선거 규명 운동을 했던 분들이 몰랐던 내용까지도 발언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판을 뒤흔들 수 있는 대변수가 터졌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슈화 어떻게 하느냐, 국민 여론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끌고 오느냐, 움직이느냐, 여기에 이제 성패가 갈린다라고 봐야죠.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대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국민 민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판관들이 몇 명이 있다고요. 최소 3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최소. 자, 조선일보 윤척 공수처 압색영장 작년 12월 중앙지법 기각 이후 서부지법 청구 총 3건을 기각했다. 미리 떠본 겁니다. 미리. 영장 쇼핑 확실하고요. 자, 공수처 윤대상 청구 영장은 통신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더라도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명백합니다. 이거는. 공수처가요. 대가리를 좀 굴린 겁니다. 헤드를 좀 굴린 거예요. 자, 윤 변호인단 영장 기각 논란 공수처장, 차장, 수사부장 고발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크게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이걸 받아서 싸워줘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죠. 그리고 국민의힘을 압박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아쉽게 느껴지는 게 집회를요, 국민의힘 앞에서 크게 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앞에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집회를 좀 해줘야 됩니다. 공수처를 압박한다, 헌재를 압박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제일 문제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열심히 나서주면요, 싸움이 훨씬 더 편하고 쉽게 되거든요. 제도권 안에서 일이거든요, 이 전부 다. 그 제도권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게 국회 아닙니까? 그 국회에서 의석 100석 넘는 정당, 제2당이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 당이 움직이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은 이 싸움을 정말, 어렵게 됩니다. 자, 아무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 등으로, 정말 터지게 터졌습니다. 이번에 윤갑건, 변호인이죠. 변호사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건 변호사가 서초구 스페이스 쇠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지금 검찰 측에서 제시한 그 형사사건의 그 관련 서류가요, 무려 7만 쪽이라고 합니다. 7만 쪽. 그 문건 7만 쪽을 뒤집어서 이 내용을 다 찾아냈다 그래요. 와, 정말 변호사도 쉽지 않고, 검사도 쉽지 않고, 판사도 쉽지 않습니다. 그거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7만 쪽을 어떻게 읽습니까? 재미도 없는 그 내용을. 소설도 그만큼 재미있는 소설이라도 읽기 힘들 텐데, 그걸 일일이, 주절주절 이렇게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7만 쪽이니까. 책으로 치면 도대체 몇 권이에요, 그게. 거기서 이런 걸 다 찾아낸 겁니다. 참 대통령 변호인들도요, 정말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큰 고생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엄청난 국민 기만이자 반역 행위다. 이게 사실이면 사실입니다. 헌재에 제출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대통령 탄핵 소추는 즉각 각하되어야 한다. 각하. 기각 뭐 인용 이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것은 이 전체적으로 그 정식 재판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각하를 해주는 거죠. 자, 또 불법 체포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도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또 당시 첫 불법 체포 영장을 발급받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을 체포하도록 불법 영장을 발급한 법원장이 다시 돌아와 탄핵 재판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공정 재판을 위해 정계선은 지금이라도 당장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라. 최소한 스스로 회피 신청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사들의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인사들 중에요. 스스로 회피해야 될 사람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요 3인은 무조건 스스로 회피해야 돼요. 재판 자격이 없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정정미도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정정미도. 자, 이런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살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재판은 스스로 대통령의 모든 권능을 해체할 수 있는 그 재판이기 때문에 살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살인. 국회가 말이죠. 민의의 대변인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민의의 전당. 그래서 국민의 뜻 이런 식으로 보통 오인되기가 쉬운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국민의 뜻은 대통령입니다. 선거를 보게 되면요.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훨씬 높아요. 국회의원 투표 총선거 할 때 그 투표율 보면 60%대 초중반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70%대가 넘는다니까요. 약 1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이 투표한 건 대통령 선거야. 거기서 뽑힌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은 국회가 반드시 대통령보다도 국민을 더 잘 반영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더 국민의 다수 국민의 뜻으로 이렇게 뽑힌 존재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논리를 잘 이렇게 흔들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공수처 이거는요 문재인이 만든 그 조직인데 그야말로 기생충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통령을 불법 납치한 공수처장, 서부지방법원 체포영장, 차은경 판사 등등 집행경찰 관계자 모두 즉시 반란 및 내란죄로 체포하자.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주장이 있고요. 자, 공수처장 혼자 한 일인지 대체 누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또 실제로 지시하고 실제로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국민의힘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이런 보수 언론들이 이걸 해줘야 됩니다. 중앙지법도 밝혀야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게 법원이고 그 이유는 국민을 불법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다. 깔끔하게 밝혀야 된다. 자,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요. 최소한 몇 명은 나오겠죠. 나와서 이걸 모든 걸 전모를 사사치 밝혀가지고 이번에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 윤 대통령에게 정말 저들이 어떤 반인권적인 그런 야만을 저질렀습니까? 그 비슷한 상황을 반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구속하는 그리고 체포 구금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엄중한데 그것도 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어떤 불법적인 농간을 부렸다. 범죄 행위도 이런 지독한 범죄 행위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국민들을 기만했다. 역사를 기만했다. 헌법을 기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 청구 논란 법조계 발부 유리하게 판사 쇼핑을 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들이고요. 구속영장 기각률 법원 따라 3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건 뭐 야바이 노름 혹은 로또 아닙니까? 로또 놀이 하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지금 소위 법치주의가 지금 심화되어 있다라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그야말로. 자, 난리 났습니다. 꽃보다 전한길 강사가 정말 드디어 전투력도 지금 뭐 급상승해 있는데 이 대박 이슈가 터진 겁니다. 자, 이걸로 지금 판을 이제 갈아엎어야 됩니다. 긴급 공지 드디어 터졌다.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확인, 현행법 위반으로 국가원수 불법 체포 구속 즉시 석방해야 된다. 공수처장 오동훈은 서부지법 영장판사 이순영은
신한미는, 창경은, 헌법재판소 문형배는, 이미선은, 정계선은 상기 모두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이들의 악행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이번에는요 국제임금법 연구회보다도 우리법 연구회가 이게 카르텔의 중심입니다. 실제 지금은 우리법 연구회보다도 국제임금법 연구회가 이게 대조직화되어 있죠. 약 400명 이상 된다 그러는데 우리법 연구회는 그동안 알려지기로는 몇십 명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스카이데일리가 백십수 명을 공개했었죠. 전격적으로. 아직도 만만치 않은 그런 우리법 연구의 그 세력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압력하고 있는 카르텔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번에 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우리법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뭔가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아무튼 민주당, 공수처, 사법부, 헌재 좌파 카르텔에 의해 자, 다시 읽어드립니다. 민주당, 공수처, 사법부, 헌재 좌파 카르텔에 의해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모두 무너진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민낯에 2030 세대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국민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 이 저항권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폭력적으로 저항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이런 여론을 직접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많이 모이고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그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 2월 22일 토요일 2시, 오후 2시 대전시청 광장 앞에서 대한민국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음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길 내 제자이자 자식 세대 2030 위에 기꺼이 한 몸 던져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직무 복귀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요, 자, 이런 그 집회를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대전시청입니다. 지난번 광주 난리 났었죠. 동대구 정말 어마어마하게 진짜 대박 히트 했었고요. 동대구역에 모였던 그 어마어마한 인파를 보고 국민의힘의 주류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대구역이 어딥니까? 여기는 보수의 심장이거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논리로 지금 여권 전체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우리의 주 지지층이 지금 저런 식으로 다들 들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잖아요. 있다 그래요. 거기다가 광주에서 지금 대폭발을 일으키자 난리 난 겁니다. 지금 혼란이 왔어요. 카오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자. 저들 전한길과 같은 저런 운동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지금 터지고는 있다 그래요. 아직도 그런데 간만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죠. 자, 여기 보시면요. 전한길 강사, 김병철 전 치안감, 김건태 전 육군대장, 장동혁 국회의원, 이영풍 TV 대표, 김민수 전 대변인, 김영민 개그맨, 권혜영 대표, 이대남의 우회전, 노매드 크리틱 이런 사람들이 나오네요. 손현보 목사가 이분이 이제 이 집회를 총괄하는 입장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 그라운드 C가 이름이 왜 빠져 있나요? 그라운드 C도 분명히 나올 텐데 저는 그라운드 C를 여기에 반드시 크게 부각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강사와 그라운드 C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장동혁 의원도 상당히 영향을 이제 이렇게 끼칠 수가 있고 김영민 개그맨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주겠네요. 자, 그라운드 C 보고 뛰어들었다라는 젊은 2030들 많습니다. 그래서요, 전한길 강사와 함께 같이 세트로 묶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토요일 집회 뭐 광화문이 되든 어디가 되든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곳으로 많이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대한 갈수록 계속해서 커지는 눈덩이 굴리기 효과가 이렇게 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에 대반전을 이제 일어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자, 엄청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던 창에 의하면요, 미국의 보수주의자 고던 창,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주주의를 지금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너무도 이게 위험하잖아요. 좌우가 너무도 큰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국 이슈, 북한 이슈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조금만 잘못되면 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혹은 이 정권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세력이 아닙니다. 친중 세력, 종중 세력, 친북 세력, 종북 세력들입니다.
때문에 이 연약한 고리가 끊기면은 그냥 영원히 대한민국은 파토난다라고 봐야죠. 자, 그걸 지키는 마지막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